힘 있는 자가 법을 쥐고 힘없는 자가 죄인이 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아버지는 딸을 지키려다 감옥에 갔고 딸은 아버지를 살리려다 무릎이 닳도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선 영조 연간 경기도 여주 인근 작은 고을. 가을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내려앉기 시작하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오달수. 나이 41. 아내를 일찍 여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집신을 삼아 파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내였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등은 늘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 소연 앞에서는 웃는 낯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연은 16이었습니다. 어미를 닮아 눈매가 곱고 손이 빨랐습니다. 장에 나가 집신을 팔 때면 인사를 먼저 하고 거스름 돈을 꼭 맞게 돌려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연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달수가 딸 하나는 잘 뒀다고. 그의 가을이 문제였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세도 높은 집은 민찬판 댁이었습니다. 민찬판 엄민호. 한양 조정에서 벼슬을 하다 낙향해 고을 일에 두루 손을 뻗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관아 수령도 그 앞에서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재산이 많고 소작인이 많고 무엇보다 이름이 무거웠습니다. 그 집 아들 민준혁은 22살이었습니다. 과거 공부는 뒷전이고 말을 타고 고을을 누비는 걸 낙으로 삼는 젊은이였습니다. 돈을 쓰는 데는 거침이 없었고 가로막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연을 처음 본 것은 장날이었습니다. 집신 꾸러미를 이고 걸어가는 소연의 모습이 눈에 들었는지 민준혁은 말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날마다 나타났습니다. 팔 앞에 말을 세우거나 하인을 보내 소연을 불러 세우거나.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피했습니다. 달수는 장에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장에 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혁이 직접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소연이라지. 내 눈에 들었으니 복이다.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 달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좁았습니다. 달수의 귀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달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민찬판댁 아들. 거역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그냥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달수는 이튿날 아침 민준혁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찬판댁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오달수라 하는 자인데 도련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문지기는 비웃었습니다. 집신 장수가 무슨 볼일이냐고. 그래도 달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시즌이 넘도록. 결국 민준혁이 나왔습니다. 달수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인의 딸은 아직 어리고 여린 아이입니다. 부디 눈길을 거두어 주십시오. 민준혁은 달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곁에 두면 굶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게 싫다는 말이냐? 예, 싫습니다. 민준혁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돌아가라. 그러나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달수는 집으로 돌아오며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움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민준혁이 하인 셋을 데리고 달수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이 마당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소연이를 내 곁에 두겠다. 잘 되는 일이니 감사히 여기고 짐을 싸라. 달수는 문 앞에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안 됩니다. 제 딸을 드릴 수 없습니다. 민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인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달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마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달수는 버티며 민준혁의 소매 끝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도련님, 제발요.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민준혁이 소매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양반의 몸에 손을 댔다. 이놈을 당장 관아에 고하라. 상민이 양반을 친 죄. 형률에 따르면 곤장의 유배까지 가능한 죄목이었습니다. 달수는 그날 밤 포졸에게 끌려갔습니다. 소연은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집신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것을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습니다. 수령 조판석은 민찬판댁 이름이 나오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사정을 묻지도 않고 달수를 무릎 꿇렸습니다. 달수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령은 그 말도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곤장 30대. 달수는 곤장을 맞으며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들을까봐. 그러나 그것이 더 처절했습니다. 옥에 갇힌 달수는 사흘째 되는 날부터 열이 올랐습니다. 곤장 맞은 자리가 곪기 시작했습니다. 옥졸은 약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매일 관아 앞으로 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관아 앞 돌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아버지는 딸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지만 민참판대 길에 누가 나서겠어. 괜히 나섰다가 저 집도 화입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소연은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관아 앞돌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도포 차림의 나그네 한 사람이 이 고을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차림새는 수수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는데 주막 맞은편 창 너머로 관아 앞길이 보였습니다. 돌 위에 엎드린 소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그네가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굽니까? 주막 주인이 혀를 찼습니다. 며칠째 저러고 있다오. 아비가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민참판댁이 끼어 있어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일이지요. 나그네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다 마신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그네는 사흘 동안 움직였습니다. 장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상인들을 찾아냈습니다. 민준혁의 행패를 목격한 이웃을 만났습니다. 달수의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참판댁 하인 중 오래 일한 늙은 하인 하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하인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이 일의 공범이 됩니다. 그 하인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달수가 소매를 잡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준혁이 먼저 달수의 멱살을 하인들에게 잡아 끌게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달수가 민준혁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고소장 원본과 그 하인의 진술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사실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관아 마당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포졸이 가로막았습니다. 이자가 누구냐? 나그네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원형의 마패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청동패. 그 위에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가 관아담을 넘었습니다. 포졸들이 그 자리에서 꺾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전들이 달려나오다 멈추었습니다. 수령 조판석이 사랑채에서 뛰쳐나오다 마당 돌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민준혁은 그날 아침 관아에 볼 일이 있어 와 있었습니다. 그는 담 쪽으로 물러서다 포졸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조용하지만 틀림없이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소장을 위조하여 양민의 죄를 키운 자. 세도를 등에 업고 관아의 눈을 막은 자. 그리고 어린 양민 여식을 협박하고 그 아비를 무고하게 가둔 자.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진실을 덮은 이 고을 수령. 봉고파직이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민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가 민참판인 걸 알고 하는 말이오? 박문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하는 말입니다. 달수는 그날 오후 옥문을 나섰습니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었습니다. 관아 앞에서 기다리던 소연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둘러서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을 닦았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그네를 찾았습니다. 관아 마당 쪽에도 길 쪽에도 회색 도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뜬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 품에서 나와 길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을바람에 먼지만 날렸습니다. 그때 소연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잡혀가던 날 마당에서 집어든 이후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그 집신을 아버지의 발에 신겼습니다. 달수는 말없이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그 나그네가 누구였는지를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박문수 어사라 했습니다. 혹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웃었습니다. 어사가 이런 작은 고을까지 오겠냐고. 그러나 달수는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든 상관없다오. 그 양반은 내 딸이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었다오. 그걸로 됩니다. 신부는 하늘이 주는 것이나 도리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소설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